안녕하세요. 오치안 피부과 양주점 대표원장 이동준입니다. 사막이라는 질환명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텐데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사마귀. 실제로는 임상 양상에서는 발생 부위와 임상 양상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전염성이 강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타인에게도 또는 자녀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을 만큼 오늘 영상을 참고하신 후에 비슷한 병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정확한 상태 확인을 통해 치료를 바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편평사마귀는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네, 앞에 인트로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질환이에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형이라든지 10형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표면은 약간 평평하게 보이지만 약간 살짝 올라와 있는 윤기가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주로 이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보면은 성인에게서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편평사마귀 발생하는 부위는 주로 어디가 나타나나요? 일단 얼굴에 많이 생기긴 해요. 얼굴에 많이 생기고, 얼굴 중에서도 뭐 이마라든지 뭐 턱, 뭐 눈 주변, 입 주변 이런 데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종종 이 헤어라인이라든지 눈썹 안쪽에도 좀 많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치료를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재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목이라든지 손등 부위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원장님, 편평사마귀는 왜 갑자기 번지게 되나요? 이 사마귀는 주로 미세 상처 때문에 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상처가 이제 한 곳에만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곳에 한 번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입자에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눈에 보일 때까지 좀 수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 좀 번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을 때는 잘 안 보이다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보이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번져 있으니까 갑자기 번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신적인 면역 저하가 동반됐을 경우에도 당연히 더 쉽게 번지게 됩니다. 원장님, 편평사마귀에 이 전염된다고 들었는데 이 전염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이제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접촉만 한다고 모두 다 번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전염력은 굉장히 높고요. 매우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편평사마귀를 만진 손으로 얼굴 스크럽 같은 걸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남성분들 면도하는 자극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도 번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가족 간의 전염력이 매우 높아서 집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편평사마귀가 그 질환 안에서도 편평사마귀별로 이 유형이 좀 구분이 되나요? 아니요, 딱히 편평사마귀를 유형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마귀 자체가 임상 양상에 따라서 바이러스 타입에 따라서 보통 사마귀, 손발바닥에 생기는 사마귀, 항문 생식기에 생기는 사마귀 등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편평사마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편평사마귀가 이게 동반되는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얼굴이나 목에 주로 생기는 편평사마귀는 그렇게 합병증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다만 뭐가 만져지기 때문에 그 자극을 주다가 긁다가 2차 감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종류의 사마귀 같은 경우는 합병증을 많이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장님, 편평사마귀 치료 어떻게 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오치안 피부과에서는 주로 레이저 소작술을 시행을 합니다. 소위 깎아내는 레이저인 어뷸라그 레이저라든지 탄산가스, CO2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사마귀 부위만 국소적으로 제거를 하게 돼요. 손발바닥에 생기는 보통 사마귀 같은 경우는 냉동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편평사마귀에도 냉동 치료를 적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냉동 치료 후에 흉터가 남고 생각보다 착색이라든지 색소 저하가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냉동 치료를 편평사마귀에는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면역 치료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 면역 치료가 병변의 개수가 매우 많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약물은 개인 의원에서는 취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편평사마귀는 그 환자들이 생기기 전에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100% 예방법은 없기는 한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알게 모르게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어 있다가 수개월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게 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타입이 좀 달라가지고
100% 예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종 어릴 때 사마귀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맞습니다. 사마귀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사이 동안에 계속 번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전파가 매우 잘 일어나게 되고 쉽게 재발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